독서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지치고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지치고 불안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날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가 쌓일 때면 우리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고 넷플릭스를 켭니다. 하지만 정말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잠깐은 잊힌 듯해도 그 자극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이하는 고요한 밤, 마음은 여전히 텅 빈 채로 남겨지죠. 그럴 때 책 한 권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곁에 머물며 어느 문장 하나로 가라앉은 마음을 살짝 건드리는 존재. 책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를 따라와주는 아주 오래된 친구이자 말없는 상담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책은 우리의 뇌를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마음이 복잡할 때 책을 읽고 나면 조금 진정되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책은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수록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계속 떠올립니다. 왜 그랬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반복적 사고는 뇌를 소진시키고 현실과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순간 뇌는 지금 마이너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은 마치 명상처럼 혼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해줍니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뇌의 치유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언어 영역은 회복되고 감정 공감 능력은 강화되고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실 도피가 아닌 창조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단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책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신 회복의 한 방법이기도 한 셈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단 몇 줄이라도 집중해서 읽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천천히 회복을 시작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책이 건네는 공감의 위로. 살면서 가장 힘든 감정은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버겁고 불안하고 외로운 걸까? 그럴 때 책 속에서 나와 비슷한 인물을 만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상처받았구나. 이 사람도 버티고 있었구나. 이 사람도 길을 잃었었구나. 그 순간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작은 공감이 지금껏 혼자였던 마음의 방에 작은 불빛을 켜줍니다. 책은 조언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죠. 그저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상담실에서도 쉽게 얻기 어려운 가장 깊은 형태의 위로입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들여다보는 법, 책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감정을 곧바로 마주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 넘기거나 반응으로 흘려보내곤 하죠. 그런데 책은 다릅니다. 책 속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낯설지 않은 마음이 자꾸 비춰집니다. 감정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그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책 속 문장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줄 때도 있습니다. 아, 이게 내 마음이었구나. 그 한 줄이 감정을 폭풍처럼 흔들던 내면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은 말없는 상담사가 되어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은 조용히 곁에 앉아줍니다. 왜 그렇게 느꼈어? 하고 묻지 않고, 그건 내 잘못이야 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문장으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회고록,
상처를 품은 에세이, 혼란을 담은 소설 속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책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감정의 풍경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감정별로 필요한 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할 때는 짧고 가벼운 문장이 좋습니다. 불안할 때는 질서 있는 전개, 안정감을 주는 문장이 생각의 흐름을 정돈해줍니다. 분노가 클 때는 공감과 해석이 담긴 이야기로 감정을 이해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외롭고 허무할 땐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책이 우리가 이 세계에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때는 답을 찾는 책보다 질문을 던지는 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독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읽는 짧은 글, 잠들기 전 듣는 오디오북, 한 문장을 며칠간 곱씹는 독서, 모두 괜찮습니다. 책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과의 연결입니다. 책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독서를 시작하게 만드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삶을 바꾼 실제 사례들. 한 심리학자는 어린 왕자를 매일 한 문장씩 소리내어 읽으며 의사가 아닌 인간으로 잠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온우 데미안의 문장에서 삶을 다시 일으킨 여성도 있습니다. 매일 한 줄 필사를 통해 무기력한 일상을 지켜낸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문장을 믿어보기로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루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책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어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따뜻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스마트폰 대신 책을 들고 딱 한 문장만 기억해보세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자기 전 하루를 그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정별로 자신만의 책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그 책장은 당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응급처치함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머뭅니다. 삶은 빠르고 감정은 복잡하고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창한 위로보다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책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줍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닿는 곳에 한 문장이 조용히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책은 인생을 바꾸지 않지만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